좀 그러니까 역전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흔히 이세돌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내 붙이고 끊고 그러다 보면 한 번은 상당히 실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흔히 흔든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흔들기형이 있고 하나는 또 이창호형인데 그냥 바둑이 불리해도 그냥 둡니다. 그냥. 근데 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람인 이상 유리하면은 언젠가 한 번은 실수 나오니까 네. 그때까지 끝없이 기다리는 그 악어형이 있어요. 끝없이 기다려요. 침착하게 네.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은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악어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만큼 바둑이 되게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흔들기가 어려워요. 박하민 선수는 바둑을 굉장히 두텁게 두는 것 같은데 네. 평소의 기풍이 좀 어떤가요? 글쎄 요즘에 그 스타일들은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옛날 때 이런 겁니다. 옛날 때는 뭐 수학 빵점 맞아도 뭐 극한죠. 수학 빵점 맞아도 영어 100점 한 가지에 특화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창호의 끝내기, 뭐 유창혁의 공격, 뭐 후지사와 구단의 뭐 감각, 뭐 조치훈의 뭐 수익기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었죠. 예, 자기 전공이 뚜렷해요. 네. 근데 지금은 전 과목 올해이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예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자기가 조금 약한 부분은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속기바둑이다 보니까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전 과목 올해이 받을 정도의 공부량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 판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하민 선수의 기풍이 어떠냐라기보다는 박하민 선수가 상황별 대처 능력이 뛰어나냐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데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상위 랭커들을 지금 네. 다 꺾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런 게 한번 이제 기세를 타면은 무시무시하죠. 이제 박하민 선수가 이 상황별로 어떤 좀 단조로운 오늘 이 바둑처럼 집바둑도 잘 두고 또 이 바둑뿐이 아니라 다른 바둑은 또 무지막지한 싸움 바둑이 많은데 또 전투도 잘하고 이러면은 박하민 선수가 상당히 급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박하민 선수가 2018 한국바둑리그가 데뷔 첫 해였는데 신인상을 타게 되죠. 네. 저 이바둑을 이겼고 또 이바둑 기세를 타서 또 나연 선수도 꺾고 이영구 선수까지 꺾으면서 한국물가정보가 원래 하위권으로 쳐져 있었다가 1인자들을 1일 지명자에 꺾어버리니까 예, 막판에 3연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우상기에서도 좌하기와 같은 모양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흔히 이런 게 수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두고 여기 먼저 드는 게 아니라 하나 끊어놓고, 예, 그래야지 끊어놓고 둬야지만 이게 단수가 되니까 여기 백이 끊는 반발이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둬도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수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아마추어 분들이 저런 수순을 깜빡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두죠. 끊어야 되는데 2단전 치고. 네. 아무래도 뭐 프로가 아니시고 예, 즐기시는 입장에서는 예, 이 바둑 공부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둑이라는 게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암기도 필요하고요. 암기 과목도 잘해야 되고 또 수학도 잘해야 되고 네. 또 약간 판 전체를 운영하는 미술 같은 전체를 보는 그 시야도 필요하고 전 과목을 잘해야 되는 분야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내 바둑 좀 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죠. 네, 실전에서는 눈목자로 2선으로 달린 수가 끊어졌는데요. 네. 날일자 정도까지만 달리면 어땠을까요? 네. 날짜를 두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네. 받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아주 정상적이죠. 네. 근데 한 가지 이게 또 후수가 후수인가요? 되죠. 네. 그러니까 고수와 이 하수의 가장 판단 기준의 차이는 내가 몇 집 등을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선수를 잡느냐 잡지 않느냐인데 지금 이 박정환 구단이 쓴 게 돌 하나를 희생시켜서
선수로 이득을 보는 작전입니다. 네, 그러면 흑이 선수를 잡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돌 하나를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뭐 구세군처럼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대가를 바라죠. 그러니까 흑이 이 돌을 하나 희생을 했지만 이 호가 선수가 되면서 네, 여기 끊어지는 맛이 없어졌고요. 또 여기를 끼어 이으면서 자 보시면은 두면은 자 두 집이 생겼어요. 자 돌 하나가 몇 집입니까? 두 돌 하나 집이죠. 두 집이죠. 두 집 내주고 두 집 얻었으니까 먼저 주고 네, 그만큼 얻는 겁니다. 선수를 잡았는데 손해도 안 봤습니다. 네, 이런 계산이 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바둑의 고수처럼만 살면은 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바둑을 이제 어른분들 저는 뭐 이제 삶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둑에서 고수들은 항상 먼저 내준다는 거예요. 자, 내주고 이거 먼저 주죠. 다 먼저 주는 수들 많이 두지 않습니까? 흑이 특도 그렇고 백도 자, 이런 걸 먼저 상대에게 주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바둑에서 고수들은 상대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씩 베푼다는 거죠. 베푸는 대신에 자기도 얻는 거죠. 근데 하수들은 항상 나의 돌이 죽으면 난리 나고 예, 고수 나의 상대 돌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렇게 바둑을 두니까 당연히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작은 건데 지나고 보면 네. 작은 건데 당시에는 아깝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 구초이스 시간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초반에 막 이런 걸 배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초반에 정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연습을 하셔도 상대가 두어줘야지만 정석이 돼요. 그렇죠. 상대분들이 공부를 같이 해준다면 모를까? 공부를 같이 안 해주면은 정석은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석 공부나 초반에 그런 공부보다는 실은 지금 박정환 구단이 쓴 이런 버림돌 작전이라든지 이런 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작전 수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은 또 바둑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반복해서 나오죠. 네. 또 이런 거죠. 상대가 3-3에 뛰어들어올 때 나는 3-3을 어떻게 잡을까 이 고민을 맨날 했는데 오늘 바둑을 봤더니 박정환이 두는 걸 봤더니 그냥 상대에게 내주고 선수 잡아서 반대쪽 3-3을 가더라. 이것만 알아도 이 바둑 팬들이 가장 고민의 절반이 3-3 고민이거든요. 그 절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고 가셔도 정말 큰 거를 배우고 가시는 그렇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바둑 비타민 시간도 있고 네. K 바둑에서도 이제 많은 강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3-3의 돌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3-3의 돌을. 근데 3-3의 돌이 안 잡히는데 그걸 잡아달라고 하니까 네. 어떡해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네, 이제 끝내기가 붙였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잡았죠. 네. 이건 좀 박하민 선수가 나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받아야 그런가요? 되는데 네. 이거 잡히면 당연히 손해죠. 지금 의아하실지 몰라요. 돌 두 개를 잡아갖고 난 돌 하나를 잃었는데 왜 흑이 손해, 백이 손해야? 그러겠지만 이거는 공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두 집, 네 집밖에 안 되고 네. 이거는 두 집은 잡았고 공배가 집이 되죠. 또 둘, 네 집이 되니까 여기 자기 집이 늘고 원래 여기 100집이었죠. 네. 줄게 되니까 이게 더 커요. 이쪽이 커요. 근데 아무리 이겼어도 손해를 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두 집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네. 돌을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돌이 이제 아주 변화가 아주 없게 위험 요소를 네. 없애는 네. 거죠. 그렇죠. 저게 이제 이기면은 완벽한 마무리가 되고 만에 하나 지면은 저런 게 패착이 돼요. 느슨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둑도 결국은 이제 스포츠라 결국은 이 아무리 잘 두어도 결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를 책임지는 거죠. 이 대국은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지만 지금 끝내기가 진행되다 보면 네. 박정환 선수가 반집을 이길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기회가 이제 좀 나중에 오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백이 좋은데 네. 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좀 늦추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늦추고 있고 지금 중앙집도 몇 집이 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네.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바둑 한 판 이기가 어렵다는 게 유리하면은 고생할 때는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살만 하면 느슨해지거든요, 바둑이. 네. 이게 너무 느슨해졌고 지금도 이제 흑이 백이 그런 수예요. 왜냐면 이게 치중 때문에 그런데 치중했을 때 그때 둬도 되는데 이게 지금 박하면서 바둑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거 두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악수예요, 조금씩. 나중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모양인데 미리 네. 이렇게 처리를 해놓는 거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역전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여기저기 두는 흔들기형이 있고 네. 한 끝없이 기다리는 악어형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은 바둑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흔들기가 더 많습니다만 항상 원래는 악어형이 더 승률이 좋아요. 왜냐면 유리한 쪽에서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리고 1624일수록 악어형이 많죠. 네. 기다리다 보면 또 이 경험이 없는 쪽에서 항상 갑자기 유리해지면 덜컥 겁이 납니다. 네. 지금 아까 백이 이렇게 찔러간 게 겁내는 수죠. 근데 이쪽에 돌이 오면은 여기로는 이제 흙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또 하나 이게 아까 이쪽에 돌이 오면요, 백이 아까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쪽을. 그러면 백이 이제 차단하는 수가 남아 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돌이 있다 보니까 흙이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붙인다고 해도 흙이 받는 방법이 늘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느슨한 수입니다. 쓸데없이 찔러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하민 선수가 이것도 그렇죠, 지금. 더 가야 되는데. 네, 두판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무사하게만 두고 있어요. 안전운행. 네.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나요? 예. 네, 박하민 저희- 선수 네. 두텁게 두어가고는 있지만 네. 조금 발이 느린 그렇죠. 지금 저런 게 상태입니다. 역전이 가장 잘 나오는 심리 상태예요. 네. 제가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저는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말년 병장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이게 바둑 격언처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이제 무사하게 이제 제대해라 그 얘기인데, 네. 근데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다가 엎어지거든요. 넘어지죠. 더 다쳐요. 근데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 바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다 생각하는 순간 낙엽조차 조심해서 이렇게 그냥 더 안 가고 이렇게 두는 것이 이 화근의 원인입니다, 지금. 너무 안전하게 두는 거죠. 네, 시간 연장책이죠. 지금 이제 저런 거 왜 쓰냐? 네. 이제 지금 이제 불리한다는 건 아니고 만만치 않아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많이 좋은 줄 알고 두고 있었더니, 이게 아니네. 지금 갑자기 화들짝 놀란 겁니다. 즉, 낮잠 자고 있던 토끼가 이제 벌떡 깬 거예요. 지금 빈삼각 모양으로 네. 뒀는데 모양이 조금 좋지 않아 보여요. 네. 이 굉장히 아주 생각이 어려운 수인데 네. 그냥 받으라 이 얘기죠. 왜냐면은 안 여기를 받으면 어떤 수가 이쪽을 있죠? 두게 되면은 A, B를 보는 겁니다. 끊는 것과 여기인데. 네. 근데 보시면은 백이 흙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쪽이. 그렇죠? 살아있는 돌이죠. 끊겨도 괜찮죠? 그렇죠. 여기 설정도도 여기가 선수니까 백은 이것 때문에 받아야 돼요. 이쪽을. 안 받으면은 잡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넘어가면은 붙여서 이어야 되겠죠. 네. 넘어가면 이게 잡힙니다. 즉
이쪽에 양쪽을 노리는 수임은 분명한데 이쪽 끊는다고 한들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공배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하민 선수가 뭔가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지금 대실수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배죠. 아까 왜 저기를 두나요? 그랬는데 지금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저기 왜 뒀나요? 네. 지금 흑은 백은 공배 두고 이성 끝내기는 기본적으로 6집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6집. 그러니까 6집이 또 확 준 겁니다. 그냥 이성 끝내기는 6집 정도의 가치가 네. 있다 이렇게 기억을 네. 해두면 되겠군요. 네. 물론 그 케이스별로 다르긴 한데 네. 그런 거는 6집에서 조금 한두 집 뭐 늘어나거나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6집이 딱 가운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성 끝내기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일선은 이제 최대 넉집이죠. 최대 넉집인데 네. 그냥 지금같이 젖혀 있게 되면은 2집인 거고요. 네. 그래서 선수가 되는 경우는 넉집이 되죠. 근데 일선 끝내기에서 실수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실수가 나오더라도 2선이 제일 많죠.